4단원 물체의 무게.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볼게요. 용수철에 무거운 추를 달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길이가 늘어났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과학책 80, 81쪽, 실험관찰 40쪽입니다.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용수철에 추를 걸면 용수철 어떻게 되나요? 길이가 늘어났죠? 용수철의 무게가 같은 추를 하나씩 더 걸면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점점 무거워지니까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에서 무게가 같은 추를 하나씩 더 걸면이에요. 그러니까 100g짜리를 걸었으면 100g, 200g, 300g 일정하게 무게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길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무게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길이도 일정하게 변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추를 이용해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봐주세요. 용수철에 무거운 추를 걸면 가벼운 추를 걸 때보다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용수철의 무게가 같은 추를 한 개씩 더 걸면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추를 사용해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스탠드 용수철 20g 중추 6개, 종이자, 셀로판 테이프입니다.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듭니다. 용수철을 스탠드에 걸어서 고정해요. 용수철의 끝에 고리에 20g 중추 한 개를 미리 걸어둡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용수철이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 하나를 먼저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를 걸어 놓은 다음에 종이자의 눈금 0을 용수철 끝에 맞추고 셀로판 테이프로 스탠드에 고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용수철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측정해 봅시다. 20g 중추 한 개를 더 걸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종이자로 측정합니다. 추의 개수를 한 개씩 늘려가면서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종이자로 측정합니다. 한번 볼게요. 용수철의 길이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추를 걸었을 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표시하는 부분. 빨간 선으로 긋죠. 하나는 미리 꽂혀 있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 추가하니까 약 2.5에서 3cm 정도 사이에 길이가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이 추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 길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실험 관찰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의 무게에 따라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와 추 한 개당 늘어나는 용수철의 길이를 표로 나타내 봅시다. 추의 무게 0일 때는 당연히 0이겠죠. 그런데 20g짜리 하나가 늘었어요. 아까 어느 정도 늘었어요? 2점 몇?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약 3cm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를 더 걸었어요. 40이 됐어요. 그럼 몇이 늘어날까요? 또 3이 늘어나서 6이 되겠죠. 60이 되면 3이 늘어나서 9, 80이 되면 12, 100g이 되면 15로 늘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 한 개당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0에서 3이니까 3, 3에서 6, 3, 6에서 9, 3, 9에서 12, 3, 12에서 15, 3. 이렇게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날 때에는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용수철에 걸어놓은 추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까요? 용수철에 걸어놓은 축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어떻게 늘어난다?
일정하게 늘어난다. 용수철에 걸어놓은 초의 무게가 120g 중이라면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가 몇 cm가 될지 예상해 볼까요? 우리 아까 100g 중이었을 때는 15cm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씩 늘어나면 몇 cm씩 늘어났나요? 3cm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g이 더 추가된 120g 중이라면 15에서 3cm가 더 추가된 아마 18cm일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용수철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는 용수철 저울, 가정용 저울, 체중계 등이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은 고리에 물체를 걸면 고리와 연결된 용수철이 그 무게만큼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가정용 저울은 접시에 물체를 올리면 접시와 연결된 용수철이 늘어나고 용수철과 연결된 바늘이 돌아가 무게를 가리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체중계는 판을 밟거나 누르면 판과 연결된 용수철이 늘어나고 용수철과 연결된 바늘이 돌아가 무게를 가리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용수철을 이용한 다양한 저울들이 있습니다. 더 알아볼까요? 용수철을 당긴 후 손을 놓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나요? 네,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펜을 보시면요. 펜 심을 넣는 부분을 돌려서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작은 용수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용수철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는데요. 누르면 꽉 눌려요. 그런데 잡아당기면요. 얘가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힘까지는 늘어나고 다시 줄어들어요. 근데 더 세게 잡아당기면 이 용수철이 아예 그냥 늘어나 버려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용수철은요, 이러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힘까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이 용수철에 다시 돌아오는 힘이 없어지면서 그 모양이 변형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용수철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저울이 달라져요. 가정용 저울은 적은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되고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그람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적은 무게를 올려둡니다. 그리고 여기 체중계에는 킬로그램 수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큰 무게도 측정할 수 있어요. 이 킬로그램 있는 데다가 한 100g 짜리를 올려두면 이 저울이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가정용 저울에 한 50kg 짜리를 올린다. 그럼 얘는 뱅글뱅글 돌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얘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철마다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